세계 3대 테너로 손꼽히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IT 혁명을 일으킨 미국의 기업가 스티브 잡스 등 Three separate devices.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췌장암. 발견하면 이미 늦는다? 여명을 6개월에서 길어야 1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찾아오는 췌장 건강주의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췌장 건강의 모든 것. 지금 공개합니다. 정말 췌장암은 참 무서워요. 주변에서 누가 췌장암 걸렸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최근에 췌장암에 관심이 많아진 분이 계시다고 해서 그분을 모시고 오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배우 홍여진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어서 오세요. 미스코리아 선으로 연예계에 데뷔. 이후 탄탄한 연기로 큰 사랑을 받아온 오늘의 주인공. 배우 홍여진이 닥터 지바고를 찾았다. 평소에 감사합니다. 건강관리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이렇게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 암이 걸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석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제가 조금 좀 이렇게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서 그러게요. 솔직히 많이 걱정이 돼요. 그리고 또 희망을 갖고 왔으니까 우리 두 분 선생님한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암이 무서운 원인은 결국은 생존율이 낮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이 지금 한 8% 정도로 보고 있는 거니까 주요 암 중에는 생존율이 거의 가장 낮거든요. 조기 진단되기까지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라는 것 자체가 어렵고 진단을 해도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2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암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전에는 다들 췌장암 하면 좀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게 네.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는데 과거 우리나라의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장기는 그대로 있는데 생활 습관만 서구화가 되니까 점점 더 서구화의 그런 질병에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종양외과학회에서 인구 10만 명당 남성 췌장암 발병 비율이 9.8명, 여성은 8명. 서구화된 사회에서 보통 한 10명 이상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9.8명이면 거의 다 근접해졌다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도. 생존율 8%, 또 한국 사람이 잘 걸린다. 야, 이건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누구보다 혹독한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한 남성.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는데 내가 진짜 3개월밖에 이제 못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밥을 먹으면 거북하고 속이 좀 쓰려갖고 지역에 있는 그 대학병원을 가갖고 거기서 암 판정을 받았죠. 5cm의 암덩어리. 5cm? 처음에 진단 받으실 때 췌장은 두부암이고 또 혈관에 침윤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수가 많이 진행이 돼 있는 상태여서 보통은 여명을 6개월에서 길어야 1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항암제가 잘 들었을 때. 시한부 판정 후 시작된 기약 없는 투병 생활. 수술을 못 하시니까 항암으로만 하시는 거죠. 지금으로선 강도 높은 항암 치료를 견뎌내야만 한다. 수술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혈관에 이렇게 암세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하게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만약에 강행을 하더라도 다시 재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수술의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죠. 더 이상 암세포가 커지지 않게 막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 3주에 항암 치료를 한 번씩 받아요. 그게 지금 한 33회 정도 받았고 제가 이 나이에 지금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이렇게 판단됐을 때는 저도 앞이 캄캄해갖고 정말 청천벽력이죠. 가족들을 생각하며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태섭 씨. 절망 속에서도 기적 같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아이고.
이 화면을 보고 나니까 굉장히 정말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좀 일찍 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은 없나요, 이게? 내가 생활 습관이 특별히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6개월 동안 내 체중의 5% 이상 그 정도가 그냥 쭉쭉쭉쭉 빠진다라고 했을 때도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황달이 오면 피부색이 노래지거나 공막도 좀 노래지고 소변 색깔도 변하거든요. 붉게 변했을 때 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통증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복통이 나타날 경우에도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 3대 증상이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에요. 그러면 조기에 알 수 있는 증상이 있냐? 소화불량 증상이요. 너무 애매하죠. 소화불량이요? 정말 소화불량 증세가 있는 사람은 좀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소화 기능하고 췌장하고는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내 몸에 필요한 모든 걸 만들고 소화를 시키는 핵심은 효소예요, 효소. 특히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을 다 분해하는 효소를 전부 다 분비하는 기관은 췌장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런 내 몸의 모든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효소라는 게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양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절대량이 석유처럼 고갈돼서 줄어들어요. 사실 우리 인체 내에서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쭉 만들 수 있는 효소의 총량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기종의 핸드폰을 똑같이 사용을 해도 누군가는 배터리를 이틀은 쓰고요. 누구는 반나절도 못 쓰고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잖아요. 효소도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젊은 시절에 내가 잘못된 생활 습관 너무 과식하고 폭식하고 하면서 효소를 흥청망청 쓴다. 그럼 나이 들면 쓸 수 있는 효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효소를 생명의 배터리라고도 해요. 내가 잘 써야지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전 솔직히 지금 좀 좋은 소식을 들으려고 왔는데 이렇게 자꾸 무서운 얘기만 하니 목소리가 자꾸 작아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홍여진 씨의 생활 습관을 통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좀 배워보려고 밀착해서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과연 그녀의 일상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직접 관찰에 나섰다. 부지런히 청소를 마치고 이제 허한 배를 채울 시간. 그런데 밥이 아니고 가루다? 그 정체가 궁금해지는데? 지금 뭐 드시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그냥 아침 대신에 뭐 무슨 몸에 좋다니까는 곡물 저건 언제부터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좀 됐어요. 아침에 그냥 바로 밥을 먹기 좀 부담스럽고 하니까는 젊었을 때하고는 다르게 나이가 드니까는 하나씩 고장이 나기 시작을 해요. 조금 과식을 하면 꼭 목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에요. 이 식도까지 막 올라와갖고 소위 우리가 왜 끄끄거린다 그러죠? 그래갖고 무서워서 밥을 많이 못 먹어요. 그때 그녀를 찾아온 반가운 손님. 저기다. 나가. 아이고 우리 강아지도 같이 나가네. 근데 굉장히 급하시네요. 계속 누르네요. 어떻게 미역이 격한 환영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서는데 강아지랑도 친한 거 보니까 되게 친하신가 봐요. 온 집안을 들썩이게 한 그녀의 정체는 올해 데뷔 20년 차를 맞은 배우 민지영 씨다. 두 분이 절친이구나. 네, 같이 드라마 하면서 알았는데 한 뭐 지금까지 언니랑 저랑 솔직하게 나이 차는 좀 많이 나요. 한 20년? 그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미안해 언니 얘기하면 안 돼. 나이 차. 한 10살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나이랑 별개로 그냥 정말 친언니 같고 또 친구 같고 정말 어쩔 때는 정말 맹한 동생 같고 되게 80점의 매력을 가진 언니예요. 친하게 지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일단 먹을 걸 되게 많이 나눠줘요. 밑반찬 같은 거 잘 챙겨주고 워낙 요리 실력이 좋아가지고. 뭐 사왔어? 사온 게 아니라 우리 저기 친정 엄마 옥상에서 제가 따온 거. 어머. 직접 기른 채소를 선물로 가져온 민지영 씨. 그런데 주방으로 들고 가는가 싶더니 내던진다? 말로만 우와 이러고.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저기로 에퍼타이저를 먹고 야 고기를 먹어야지 우리가. 무슨 아침 대바람부터 고기야? 아니, 아침에 부대낀다고 선식 드시더니 갑자기 고기를 이렇게. 고기를 먹기 위해 선식을 드신 거네요. 먹었어.
어저께 저녁 굶었어? 굶었어. 저녁을 굶으니까 아침에 고기가 계속 먹고 싶지. 그녀가 선택한 아침 메뉴는 바로 몽골리안 비프. 맛있겠다. 보통 저녁에 술안주로 먹는 메뉴 아니에요? 맛있어 보이기는 한데 야채를 더 넣을까? 더 있어? 매우면? 차라리 야채를. 아니 안 매워. 먹어봐봐. 나는 내가 매운 거를 너보다 덜 먹어서 그런가 봐. 채소 더 넣으니까 싫대요. 방금 쪄낸 고기만두에 고기 덮밥까지. 누가 봐도 아침 메뉴는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아주 뭐 이르진 않지만 그냥 아점으로 해갖고 저 정도는 먹지 야식에 않아요? 가까운 메뉴. 아 그래요? 안심을 꺼야 돼. 양념 너무 좋은데? 안 매워? 안 매운데? 조금 넣었어. 달큰하면서 매콤하면서 해갖고 맛있는데 언니? 이거 너무 괜찮다. 난 배고팠어. 맛있어. 이제 본격적인 식사에 나서는데 그런데 오로지 고기로만 향하는 젓가락. 아니 근데 지금 계속 보면 고기만 드시네요. 채소는 안 드시려고 밥도 그러고. 별로 안 드셨어요. 아니, 그런데 최장이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일단 최장은 우리가 취하는 거 있죠. 술. 네. 정말 싫어하고요. 고탄수화물도 싫어하고요. 고단백도 싫어하고요. 고지방도 싫어해요. 최장은 다이어트를 뭐 좋아하는 게 없어요. 이거를 많이 먹으면 더 싫어해요. 최장이 뭐 좋아하냐면은 그러니까 채소나 과일 위주로 식사를 하면서 단백질은 적당히 드시는데 기왕이면 살코기. 그리고 핵심은 췌장을 좀 건강하게 하려면 췌장이 쉬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소식이 기본이에요. 원래 췌장염 환자 입원하면 제일 중요한 치료가 뭔지 알아요? 먹이지 않아요? 금식?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 금식? 정답이에요. 절대 금식. 너무 그냥 힘들어요. 절대 금식. 아니, 아예 침대에다 이렇게 절대 금식 이렇게 써놔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췌장을 쉬게 하려면은 일단 소식을 하고 췌장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왜 어쩜 이렇게 이거 손을 안 대냐? 언니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다니까. 왜 이렇게? 비타민 먹으면 되잖아. 아 쿨하다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는 그녀의 고기 사랑. 또 입맛이 우리 신랑이랑 너무 맞는 거야. 우리 신랑 완전 고기파. 그러니까는 본의 아니게 둘이 있을 시간을 빼어가며 같이 만나서 고기 먹게 되고. 둘이 입맛이 너무 맞아요, 신랑이랑. 호텔 방에 고기 놔두고 좋아하고. 신랑하고 같이 고기 먹으러 가고.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는 막 힘들죠. 저는 원래 뭐 파프리카 이런 것도 생으로 먹는 거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여자해. 어머, 너무 여성스럽지. 근데 결국에 제가 언니를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언니가 좀 되게 단단해요. 되게 건강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는 그런 탄력 있고 이러는 게 혹시 이 여자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언니 따라서 언니가 고기 먹자 그러면 먹게 되고 왜냐면 언니가 저보다 어른이니까 언니 먹자고 막 먹어야 되잖아요. 니네는 아직 젊어서 모르는데 우리 때는 젊었을 때 좀 이제 먹고 산다, 외식한다, 그럼 고기 먹으러 갔어. 외식은 고기죠. 맞아, 특히 경양식, 돈가스. 그렇게 식사를 마친 뒤 나 물 좀 마셔야겠어 언니. 그 얼음. 여기 컵 물을 찾는 지영 씨와는 달리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여진 씨. 옥류 선생님 보면 물 마시는 장면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게 지금 뒤에 민정 씨 물 주시는 거. 물 먹으면은 많이 못 먹잖아요. 어쩜 저랑 그렇게 비슷하세요. 저도 그래서 물을 안 마셔요. 생각지도 못한 대답인데. 물 배부르거든요. 그럼 기분이 나빠요. 식사 중에는 물을 뭐 많이 안 드셔도 괜찮아요. 식사 중에 잘못 물을 먹었을 때는 소화효소가 희석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식사 후에라도 반드시 물을 챙겨 드셔야 되거든요. 우리 배불러, 매일 하는 말이 그러면은. 있잖아요. 우리 몸의 70%는 물이다. 수분이다.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몸의 70%가 수분으로 차 있는 상태는 아기들이에요. 어르신들, 노인이 되면 이게 50에서 55% 정도로 수분 함유량이 뚝 떨어지게 돼요. 이게 일단은 첫 번째 원인은 생활 습관, 노인분들 중에 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잘 없으세요. 왜냐하면 모든 기능이 조금씩 저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증을 느끼는 중추도 기능이 저하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목이 말라도 목이 마르다고 잘 생각을 못 하니까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드시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밥 먹고 할 때 물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래서 일부러 물을 참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식후에
라도 꾸준히 드셔서 위산도 좀 중화가 되고 해야지 또 췌장도 일을 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분 보충은 반드시 평소에 꾸준히 이렇게 챙기시는 게 좋아요. 걱정이야. 지영아, 응? 근데 네가 할 일이 있어. 뭐?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 건데 네가 좀 도와줘야 돼. 응, 나 도와줘. 지영 씨를 위한 선물의 정체는 너 자꾸 소화 안 되고 그러잖아. 나 잘 체하고 소화 잘 안 되고 그러긴. 이거야. 내가 이거를 다 손질은 해서 꼭지 다 따갖고 말려는 놨어. 응? 매실. 어우, 향이 너무 좋다. 향기가 나? 너무 좋아. 어머, 언니 살구향이 나네. 매실에서? 오, 너무 좋다. 어머, 진짜네. 나 몰랐어. 나 사실 매실 잘 안 좋아해가지고. 아니야, 이거 먹어야 돼. 이게 지금 5년 된 매실이거든? 그렇게 많이 넣어? 이거를 많이 넣는 게 아까워서 이거 안 배. 여기다 물 타서 먹으라고? 어허.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아, 언니. 안 많어. 그 물을 좀 더 넣어줘야지. 너무 진하잖아. 진해야지 소화가 되지. 난 싫어. 너무 진해. 무슨 벌칙. 아니고 이렇게 안 진하게 쉬어. 타서 주면 어떡해. 안 쉬어, 진짜 맹세. 그래, 언니 그럼 캑 소리 왜 냈어, 방금? 아니, 살에 걸렸어. 마셔봐, 진짜. 그래? 아, 너무 싫어. 냄새 맡아보는 게 아니야. 마셔봐. 맛있지? 괜찮네. 그리고 여름에 배탈 나거나 설사 나고 하잖아. 그러면은 소화 안 될 때. 설탕이 원래 설탕 저렇게 많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끝이 아니다. 달달한 올리고당은 덤 아낌없이 뿌려준다. 콘치고 시켜야 돼. 나는 무슨 청 같은 거는 너무 설탕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먹겠더라고, 무서워가지고. 아니, 그래도 이거 다 좋은 거니까. 여기 이게 효소가 몸에 좋은 거 알지? 그게 효소 몸에 좋은 건 들어갔어. 그 효소 된다는 거잖아, 이게. 그래갖고 얘가 숙성되면서? 그럼. 그러니까 5년 동안 이렇게 돼야지 내가 보기에는 효소가 되는 거 아닐까 싶어. 근데 진짜 매실청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 매실청에 효소가 나온대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으니까는 이게 효소를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더 챙겨 먹고 있거든요. 우리 엄마들은 뭐 속에 이렇게 좀 배 더부룩하다 그러면은 야 매실 타 먹어 그러고 이렇게 타주고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표정이 묘하신데요? 그러니까요. 별로 저를 탐탁지 않아 하는 탐탁지 않아 하시는 표정인데. 전 탐탁지 않아요. 아니, 아, 엄마가 네. 안 타줬어요. 그거 아유, 이렇게 엄마가 찌개있다 소화 안 된다 진짜 그러면은 네. 이렇게 저기 양재기에다가 이렇게 매셔서 한 사발 벌컥벌컥 맛있게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 음식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당연히 많이 먹어봤는데 저는 그거 별로예요. 매실을 이렇게 시비 거시는 분은 오늘 싸움 나겠는데요? 자, 진짜 매실청이 건강에 좋은지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따갖고 말려는 놨어. 응? 매실. 효소 이게 다 효소가 되는 거야. 1대1 황금 비율. 가정에서 손쉽게 담글 수 있는 청, 그 종류도 수십 가지인데 과연 청에는 정말로 효소가 가득할지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닥터 지바고가 출동했다. 정확하게 실험을 의뢰합니다. 어떤 실험일까요? 집에 있는 거 들고 갔어요. 발효되면서 효소가 풍부해질 거라고 알려진 매실청. 사실 확인을 위해 효소 활성도 실험을 진행해봤다. 검사 항목은 탄수화물 분해 효소인 아밀라제. 보통의 경우에 그 효소 활성은 프로테아제의 경우에 수십에서 수백 단위, 그리고 아밀라제의 경우에는 수천에서 수만 단위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수치인데요. 이번에 매실청의 경우에는 효소 함량은 과연 그 결과는? 이번에 매실청의 경우에는 그 10단위 이하로 굉장히 작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 효소의 양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을 정도로 좀 미미한 그런 양이 나왔다고 봅니다. 오, 저 상식 파괴인데? 전혀 상관이 없었네요.
보통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발효액하고 청인데요. 청에는 그 당 농도가 40% 전후로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미생물의 그 생육을 극도로 억제하고 있는 거죠. 발효는 균이 들어가서 균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육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청에는 발효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미생물이 만드는 효소도 없게 되는 것이죠. 와, 이건 뭐 충격적인데요? 전국에 계신 어머니들 깜짝 놀라실 만한 그런 실험 결과인데, 아니 20만이 있어야 되는데 10이면 뭐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우리가 뭐 돈 얼마 있어서 20만 원 있어 그렇지 20만 10원 있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매실 자체는 유기산 같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좀 피곤하고 그럴 때 기운을 내게 할 때는 좋은데 매실청이라는 거는 거의 그냥 설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설탕 대신에 더 많이 먹진 않으면서 매실청으로 바꾼 정도까지야 뭐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매실청이 몸에 무조건 좋다라고 먹다 보면 오히려 당뇨병 위험도 높아지고 췌장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 매실청은 그냥 맛있다. 홍희준 선생님 약간 충격받으신 그런 표정인데요. 아니 좀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충격받으신 게 아니라 지금 의사 선생님의 의견을 안 받으시고 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 이 공부하겠다. 예. 한국 엄마들의 특징. 선생님 말도 안 믿어. 의사 선생님 말도 안 믿어. 아유, 쟤들이 매실청을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내가 솔직히 담근 건 그런 게 달라. 없지 않아 있는데. 아니, 지금 홍현희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비슷할 거라고요. 야, 씨, 매실청이 얼마나 좋은 건데 저 의사 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란 집집마다 말이에요. 매실청 없는 집 없어요. 다 있어요 요새. 그러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매실청은 네. 달다, 맛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보고 나니까 홍효진 선생님이 췌장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홍효진 선생님만을 위한 처방전을 또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시청자분들도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췌장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홍효진 씨를 위해 닥터 지바고가 나섰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특급 처방전을 가지고 찾아온 오늘의 전문가. 췌장 건강 지키는 맞춤 요리법이 지금 공개된다. 앞서 남다른 고기 사랑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던 자타공인 고기러버 홍효진 씨. 그녀를 위한 첫 번째 처방전은 고기를 포기할 수 없다면 이것과 함께 먹어라. 기름기는 쫙 빼고 그리고 담백하고 이렇게 담백하게 드실 수 있는 이제 그 요리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근데 저 수육 맛없어요. 광화도에서 그 유명한 토속 음식이에요. 아 그래요? 젖국갈비라고. 저도 처음 해봐요. 처음 들어보고. 그게 뭐예요? 돼지고기가 주재료인 젖국갈비. 과연 이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먼저 준비한 갖은 채소들을 먹기 좋게 썰어주는데 특히 매콤한 맛의 청양고추는 고기의 느끼한 맛을 잡아주고 칼칼한 맛은 더해 꼭 넣어주는 필수 재료란다. 핏물을 제거한 갈비는 물과 향신채 그리고 맛술을 넣고 약 30분간 끓여 잡내를 제거해주고 그런 다음 냄비에 삶은 갈비와 미리 준비해둔 채소를 차곡차곡 쌓고 마지막으로 육수와 함께 끓여주면 젖국갈비 완성. 약간 어묵쟁반 같은 느낌인데요, 보기에는. 그러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새우젓 드시겠다. 새우젓에는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와 또 지방 분해 효소인 리파제가 함유되어 있어서 고기와 함께 드실 경우 소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돼지고기와 새우젓의 환상적인 만남. 홍여진을 위한 비법 두 번째, 음식의 온도를 낮춰라. 그 오늘 약간 샐러드 느낌으로 로푸드로 건강식으로 만드는 잡채거든요. 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호. 잡채. 아 그래요? 일반적으로 잡채 하면 불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인데 잡채 저도 해 먹을 때 보통 이렇게 먹었거든요. 손이 이제 많이 가요. 대체 어떻게 불을 쓰지 않는다는 걸까? 오늘은 당면 대신에 제가 사용할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거냐면 그래서 당면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지 아세요? 처음 보는 거예요. 오목가사리 같기도 하고. 네. 그 들으면 아실 거예요. 네. 천사채. 회 이렇게 하면 밑에 깔아놓는 회 밑에 깔는 거 많이 봤어요. 천사채. 예, 그거예요. 회 밑에. 저 플라스틱 아니었어요? 엄청 맛있죠? 어머 저 처음 먹어봐요. 네.
다시마를 가공해 만든 천사채는 익히지 않고도 먹을 수 있어 불을 쓰지 않고도 요리가 가능하다는 것. 가장 중요한 면이 준비됐으니 잡채의 맛을 좌우할 양념장을 만들고 볼에 천사채와 잘게 썬 채소를 넉넉히 담은 다음 맛을 더해줄 양념장을 고루 뿌려준 뒤 조물조물 버무려주면 맛은 더하고 효소는 살린 로푸드 잡채 완성. 저렇게 열을 가하지 않고 재료 네. 분연으로 섞어서 만든 음식을 로푸드라고 하는데 저게 왜 췌장에 좋냐면요. 사실 우리가 소화효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이 소화효소도 단백질의 일종이에요. 단백질은 열을 가하면 파괴. 구조가 변하죠. 예. 그래서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열을 가해서 하면 구조의 변화 때문에 촉매작용, 원래 효소가 해야 되는 본연의 작용을 못하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채소나 각종 음식들을 가지고 천연 상태 그대로 로푸드로 먹는 게 효소의 활성화 면에서는 가장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맛있겠다. 근데 너무 상큼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홍여진 맞춤 췌장 건강밥상.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로푸드 잡채와 새우젓을 더해 소화가 편한 젖국갈비까지.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이게 뭐래? 깜짝 놀랄 맛이죠. 이거 자체가 왜 이렇게 쫄깃쫄깃해요? 꼬들꼬들하게 네. 식감 자체가 너무 재밌고. 고기라면 일가견 있다는 그녀가 맛본 젖국갈비의 맛은? 왜 무슨 양념을 다 한 것 같죠? 이 야채에서 우러나서 야채에서 그런가? 나오는 야채수로. 어머머머. 저는 거기다가 젖국 네. 진짜 최고. 소화를 돕는 성분들이 들어있으니까 아, 췌장이 젖국. 좋아하겠네요. 근데 너는 안 돼. 안 돼. 거참 좋은 건 좀 나눠 먹읍시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최고예요, 최고. 오늘 이제 이 요리 알려드렸으니까 네. 이제 활용해가지고 이제 건강을 한번 챙겨보세요. 네, 그럴게요. 가뜩이나 집밥 좋아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순서가 더 이제 많이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좀 빨리 와. 고마워. 아우, 축구에 미쳤어, 진짜. 깜짝이야, 내 목소리인 줄 알았어. 선생님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아름다운 풍광은 뒤로 한 채 공차기 바쁜 이 남자. 아, 고마워. 빨리 오라니까. 좀만 기다려. 공차는 실력이 범상치 않은데? 남편인가 보다. 저 아들인 줄 알았어요.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남편도 말 안 들어요. 미쳐, 중독이야, 중독. 진짜 중독이야. 보면 너무 중독이야. 저거 매실주 아니에요? 공기 좋은 데 와갖고 이게 뛰어야지. 건강에 좋은 거야. 아, 예. 건강에 도움이 되고. 어련하시겠어요. 한 잔 더 주세요. 아, 건강하지 않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진짜. 죽다 살아났대요. 죽다 살아났다고요? 아,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뭘 보여줘요? 설마. 아이고. 수술 받은 자국이세요? 췌장암 상비였고요. 췌장 주위로 희비지장을 비롯해서 아마 한 4가지 정도를 떼어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부진 체격에 평소 운동을 즐겨해 건강만큼은 자부하며 살았다는 최병화 씨. 췌장에 암이 있다는 말은 청천벽력 같았다. 2.7cm 암덩이. 아이고. 저희 친정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그게 생각이 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진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가고 물어봤어요. 살 수는 있어요? 치료하면 낫나요? 이거밖에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나을 수 있다. 뭐 이게 치료를 어떻게 해보자. 이런 얘기도 처음에는 없어졌어요. 뭐 이대로 끝나는구나.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췌장암의 무서움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만 하면 완쾌됩니다라고 하면 힘들어도 믿고 따를 텐데. 제 동생이 먼저 같은 시기에 이런 암이라는 병을 발병이 됐었는데 먼저 지금 하늘나라로 동생이 갔습니다. 그 동생이 그런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겨낼 수 있다고. 그 한마디가 전 참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동생이 남긴 말 한마디는 삶의 의지가 됐다. 아유, 먼저 떠내보냈구나. 비슷한 시기에 걸려갖고. 과연 지금은 괜찮을까? 좌측에 보이는 사진인 최병아 씨님 그때 당시 CT 사진인데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췌장 두부암입니다. 항암 치료를 저희가 한 5개월 정도 9차례인가 받고 난 뒤인데 보면 이 어두운 부분이 지금 줄었죠. 요게 한 1.7이니까 거의 한 1cm 정도니까 사실 길이로 1cm, 부피로는 꽤 준 거고. 네, 수술은 이제 췌장암이니까 췌장을 절제해야 되고요. 췌장과 붙어 있는 12지장, 췌장을 통과하는 담도와 연결되어 있는 담낭, 이렇게 해서 4가지 장기를 떼내는 수술을 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수술이에요. 그 항암 치료가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병아 씨처럼 항암 치료 후에 크기를 줄여서 수술하고 수술 뒤에도 지금 한 3년 가까이 정상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굉장히 드물고 굉장히 해피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어렵게 다시 찾은 제2의 인생.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그의 비결은 바로 생활 운동. 일단 하루의 시작이 운동이시네요. 지금 또 운동하시고. 매일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는 최병화 씨. 일단 체력이 그전보다 술, 담배 할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요. 폐활량도 많이 좋아졌고, 이 공을 차보면 그걸 알 수 있거든요. 폐활량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거를. 남편의 투병 이후 주방에 있는 시간이 늘었다는 아내 김정희 씨. 그런데 이때 선발에 저 뭐예요? 저기 저 뭐라고 다 써놓으셨는데. 보통 집 주방이랑은 좀 다르네요. 이게 다 뭐죠? 약재들. 유튜브에 들어가면 약재 이런 걸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 이것저것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유튜브 진짜 쳐다도 안 봤거든요. 지금은 그냥 매일 하루에 한 2번, 3번 그냥 수시로 들어가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떡소리 나게 남편 건강을 챙긴 아내. 아내분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챙겨주시네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최병화 맞춤 건강수. 물이 아니고 보약이네요. 아, 저런 거 다 넣어서 이렇게 파는 차는 없나? 청아한 바람 속에 마주 앉은 두 부부. 아유, 경치 좋다. 건배. 건강해져서 너무 좋다, 그치? 향 너무 좋다. 그치? 좀 줘. 안에 분차를 뺏어 드시고 계세요. 나 품을 뻔해서 얼굴에다. 떠다 줄게. 아니야, 조금만 줘. 이런 거 나눠 먹으면 안 되는데. 먹고 얘기를 해야지. 안 먹고 말 나오니? 저렇게 웃으면서 부부끼리 차 마시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일상이 행복인 거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 맞지? 또 운동을 하시네요? 자, 10번? 똑같이 앉아. 이렇게? 아니,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그냥 좀 멀리 떨어져. 아니, 있어요. 이만큼 오세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인가요? 왼쪽 발을 먼저 올리세요. 왼쪽?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마주보고 있으면 안 돼? 자, 올린 다리 손을 올리고 위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반대 손은 이렇게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올려. 이거는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완전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야지. 이렇게 올린 쪽을 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우 시원해. 오. 척추 쪽하고 앞쪽 갈비. 이렇게? 허리를 더 꺾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부러져. 다리 풀려. 너무 꺾었어. 진하냐? 다리 지나. 난 그만해. 못해. 아, 빨리 와. 아까 더 잘할 수 안 돼. 있다고 하시더니. 흉곽 안에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교감 신경을 조절하는 교감 신경절이 이렇게 지나가요. 교감 신경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장의 움직임 조절하고 소화 기능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좀 활성화시키면 당연히 췌장 기능 내지는 소화력을 돕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특히 이 흉곽 쪽은 우리가 팔다리 목은 항상 움직이는데 일부러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일부러라도 자꾸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죠. 스트레칭을 포기하고 다시 주방으로 복귀한 아내. 남편을 위한 건강식을 준비하는데 묵인가요? 청포묵. 저희 남편이 소화가 잘 안 돼서 묵을 이용해서 냉채를 만들려고 그래요. 들깨가루 냉채. 췌장 수술 이후 소화력이 매우 떨어졌다는 최병화 씨. 소화가 잘 되도록 돕는 묵은 부부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재료라고. 섬유질이 많은 채소와 들깨가루를 넣고 간을 해준 뒤 차갑게 식혀주면 육수 준비 끝. 들깨가루 넣고 저거 괜찮겠네. 저런 식으로 하는 법은 처음 봤어요. 여름 더위를 물리칠 고소하고 시원한 만남. 이때 다시 찬장을 연 아내 김정희 씨. 이번에 꺼낸 재료는 설탕을 넣으시네. 설탕 안 좋다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곡물 효소인데요. 남편이 시장을 안고 나서 소화가 안 돼갖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곡물 발효 효소는 검은콩, 대두, 팥, 메밀, 조, 호밀, 보리, 수수, 통밀, 귀리, 율무, 현미, 옥수수, 고구마, 감자 등 총 15가지 곡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식품입니다. 곡물에는 다양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 등의 생리 활성 물질이 풍부하지만 소화 과정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발효 과정을 거치면 고분자가 잘게 쪼개지면서 생리 활성 물질이 극대화되어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 발효 효소의 경우 발효 전보다 발효 후 약 2배가량 활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발효 효소는 일반 효소에 비해 활성도가 높아 단백질과 탄수화물 소화에 큰 도움을 준다. 자, 지금 저희 앞에 곡물 발효 효소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향이 네. 향도 고소해요. 고소하다고요? 저는 여기서 나온 게 청국장 향 같은. 네네네.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시죠. 맛있는데? 너무 고소해요. 지금 한번 발효를 그 사탕 중에 땅콩 사탕 있잖아요. 그 사탕 맛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효소를 먹는 게 소화에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췌장을 좀 도와주나요? 만약에 소화를 시키는 소화 요소가 없이 우리가 음식물을 분해하고 소화를 시키려면 그냥 움직임만으로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한 2배 걸립니까? 2배? 네. 한 4일? 네. 10년 정도 걸려요. 10년에서 20년 정도. 그럼 안 된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실험이 있냐면요. 2개의 비커에다가 네. 한쪽에는 그냥 물만 넣고요. 네. 한쪽엔 효소를 넣은 거죠. 거기에다가 삼겹살하고
빵을 넣은 다음에 네. 그러고 나서 4시간 정도가 지났어요. 네. 그랬더니 그냥 물만 넣은 데서는 당연히 분해가 안 되죠? 네. 네, 그런데 효소를 넣은 쪽에서는 지금 다 분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 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먹은 음식물들이 잘 소화 분해가 된 다음에 에너지도 만들고 몸에 필요한 걸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신진대사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게 효소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효소가 없으면 우리 몸이 멈춰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진대사의 시작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과 끝맺음을 하는 거는 효소가 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보, 밭에서 당귀 좀 따와. 예.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직접 채소를 키우시네요. 제가 몸이 아픈 날을 생각해서 저희 와이프가 여기 이쁜 텃밭을 만들어놨네요. 아내분이 진짜 열심히 케어를 해주셨네요. 손수 가꿔서 또 드시고. 매일 이렇게 신선한 채소를 먹으니까 이 몸이 좀 좋아지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이게 육식 위주로 그냥 식단이 차려졌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채소, 야채 위주, 과일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섬유질 가득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꾼 뒤 속이 편안해졌다는 최병화 씨. 야채 왔습니다. 마당 앞 텃밭에서 배달된 상추, 부추와 당귀잎. 신선한 재료들을 공수해 바로 만들어 먹는 두 번째 음식은? 이거 겉절이요. 야채 겉절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듬뿍 넣은 채소에 고춧가루와 마늘, 참기름 등을 넣어 간을 맞춰준다. 손맛 듬뿍 조물조물 버무려 준 뒤 곡물 효소도 듬뿍 뿌려주면 완성. 여기도 효소를 넣으시나 봐요. 그래. 남편이 한번 체하면 보통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음식에 이 효소를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소화시키는데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우리가 효소를 배울 때 효소라고 뭉뚱그려 배우지 않고요. 어릴 때 생물 시간을 잘 생각해 보면 아밀라제, 리파제, 프로테아제. 우리가 얘기했던 리파제는 지방만 분해하죠. 지방을 지방산으로 분해를 하게 되고요. 침에도 나오고 췌장에서도 나오는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하고 프로테아제는 단백질을 아미노산 형태로. 우리가 식사하는 영양소에는 3가지 영양소가 다 있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췌장의 일을 덜어내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췌장을 절제한 환자분들은 췌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소화효소가 잘 안 나오잖아요. 이분들에게 이 3가지 효소를 모두 매일 섭취를 하게 했더니 소화 기능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무기 한아름 담긴 들깨가루 냉국에 당귀잎 겉절이까지. 효소 가득, 사랑 가득. 굉장히 건강해 보여요. 건강과 맛 모두를 잡은 부부의 건강 밥상. 거기에 남편을 생각하는 아내의 정성까지 더해졌다. 아우 시원하다. 이렇게 같이 웃고 떠들 수 있고 뭐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이런 좋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아프고 수술하고 난 이후로는 이런 건강 식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와이프한테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는지 새삼 많이 느낍니다. 당신 덕분에 건강하게 같이 마주 앉아서 식사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도 고마워요. 오래오래 행복합시다. 네. 우리 파이팅! 야, 진짜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그러네요. 근데 저걸 보면서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효소를 선택하고 섭취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효소를 섭취할 때 있어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3가지 아밀라제, 리파제, 프로테아제가 모두 들어간 게 효과가 좋겠죠. 그리고 충분한 함량이 있어야지 활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역가 내지는 함량을 꼭 확인을 하셔서 종류와 함량을 모두 보시면 좋아요. 또 하나가 효소가 아까 단백질 성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러지를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특이 체질이다, 알러지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섭취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소량 드셔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한 가지 진짜 커다란 걸 느꼈어요.
사람은 평생 배워야 되는구나. 저는 젖단에 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췌장에 안 좋은 습관이었다는 거에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그 지적해서 얹지 네. 않으셨던 건 이제 풀리신 거예요? 네, 아, 많이 네. 풀렸어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비만율 34.8%. 매년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 원인은 바로 장 속에 살고 있는 유해균 때문이라는데 다이어트 성공과 실패, 장 건강에 달렸다. 유해균 박멸하고 비만을 탈출하는 비법.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이제 덥다 언니 이제 요리할 때. 나 에어컨 켰다니까. 나는 그래서 주방에다 선풍기 놓는다 언니. 갱년기 되는 거 아니야? 갱년기라니 언니 무슨 말? 나 집에 갈래. 아니 나 아직 20대거든. 야, 무슨 소리 그렇게 해? 갱년기가 돼서 선풍기를 쓰지 무슨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니야. 나 집에 갈래 언니 왜 그래? 채널 A